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연구소로 확대 추진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질병관리청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함께 조직을 꾸려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이어졌던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연구소로 규모를 키워 추진됩니다. 권준웅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전라남도를 방문해 센터 설립을 장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용역 결과 명칭은 국립심뇌혈관질환연구소로 하고 일부 사센터 28개과 규모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보다 부지는 2.5배, 사업비는 4배가 늘었습니다.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센터 규모 이상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가적인 연구소 개념으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애국 사례도 많이 접목을 했더라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타당성 재조사와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청과 전남도, 장성군은 공동 대응 조직을 꾸려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9월까지는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 연구소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동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7명과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산구 소재 중학교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고 북구 소재 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해남에서 병원 진료 전 검사에서 확진된 환자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이 감염되는 등 15개 시군에서 4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를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장착된 배터리는 타는 동안에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원방송총국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 상가 앞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다급히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소방대원이 보온 담요를 덮어줍니다. 5층 상가 건물 2층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고시원에 있던 8명과 5층에 있던 3명 등 모두 11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전기자전거 배터리입니다. 고시원 입구 부근에 발화한 흔적이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연소 확대 없이 잘 진화된 상태로 지난 9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불이 옮겨붙어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만 분리해 주로 집이나 실내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이 나면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모두 117건, 해마다 29건에 달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장착된 배터리는 타는 동안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로 또 물리적인 변형이 생기면은 그 안에 전극이 같이 변형을 받을 확률이 높고 전극이 변형을 받게 되면은 충전 과정 중에 내부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충전은 되도록 실외에서 하고 배터리가 뜨거울 정도로 달아오르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 간혹 급식 공백으로 이어지고 집에서 어린 학생들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학교 현장에 생존 수영이 도입된 것처럼 아이들 스스로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해결할수록 있는 이른바 생존형 식생활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리사 복장을 한 초등학생들. 채소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프라이팬에 햄과 함께 볶은 뒤 밥을 넣어 볶음밥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같이 곁들일 과일 샐러드까지 뚝딱.
재료 손질부터 조리도구 사용까지 여간 손끝이 야무진 게 아닙니다. 칼질 할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해라고 하면서 떠넘겼는데 지금은 엄마 나도 해볼래 하면서 약간 도와주는. 학교 급식실 한 켠을 조리실로 개조한 덕분에 올 한 해 틈틈이 요리를 배웠고 전기 밥솥과 인덕션 등 조리기구 사용에도 능숙해졌습니다. 한 영양교사가 생존 수영처럼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해먹으려고 하다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전기나 화상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이 1번이었고 학생들도 배운 요리를 집에서 직접 해보고 인증 사진을 보내는 등 배움에 적극적입니다. 불 조절을 잘하면 집에서도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식실 공간 활용 우수 사례로도 꼽힌 생존형 식생활 교육은 충남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전남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계획했던 전남 지역의 15개 시군의 해넘이 해맞이, 타동식 등 31개 행사 가운데 27개가 전면 취소됐고 온라인 개최는 1개, 3개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중요한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해넘이 해맞이 명소의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와 성가롤로 병원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의료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영구 임대 아파트인 우산 빈여울체 150세대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지나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는 국비 107억 원을 투입해 1차 사업 대상인 150세대에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LED 전등 등을 설치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여수사랑 상품권의 운영 대행사가 한국조폐공사로 변경됩니다. 여수시는 조폐공사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여수사랑 상품권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과 홍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 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범죄 피해자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글로벌 AI 컨퍼런스가 폐막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행사장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진행됐고 7개국 30여 명의 AI 관련 강사가 전 세계적 AI 기술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산업 융합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연했습니다. 또 행사장 전시홀에서는 50여 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전시회와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와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광주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합니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일국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순직 군경 유족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400명 늘어나고 수당 지원액도 기존 연 26억 원이 증가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에 홍인화 씨가 선임됐습니다. 광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 공모에 현재 기록관의 5.18 연구실장인 홍인화 씨를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인된 5.18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 국내외 민주인권 분야의 교류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지난주는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겨울이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도 5, 6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틈을 타 다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3도, 순천 14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무안 12도, 강진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다가 성탄절인 토요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